바이럴 헐모하직 septicemia 바이러스, 줄여서 BHSB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무지개 송어, 양식용 털봇, 광어, 연어 등 다양한 민물고기와 바다 물고기를 감염시키는데요. BHSB에 감염되면 보이는 물고기와 같이 피부의 출혈, 그리고 붉은 반점의 생성, 안구돌증 등 증상이 일어납니다. 감염시키는 물고기의 종은 폭이 매우 넓고 높은 치사율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엄격하게 검역을 하는 대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있었던 야생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인데요. 치사율 40에서 60%에 달하며 양식장과 같이 단일 개체를 대량으로 키우는 곳은 바이러스의 야생의 물고기들보다 더욱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D8-SFB는 제조합 항체인데, 제조합 항체란 기존 항체에서 형태나 다른 특성을 변화시킨 항체를 뜻합니다. 3D8-SFB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뮤린 노로바이러스, 수도레비스 바이러스,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등 다양한 동물 바이러스에서부터 여러 식물의 바이러스까지 감염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보였는데요. 저는 앞서 소개한 해양성 바이러스인 BHSB의 치료에도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포에서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3D8-SFB 결정 구조의 모습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항체에서 항원과 작용하는 끝부분인 BH와 BL 영역을 단백질로 이어 제조합하여 만든 항체입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3D8-SFB 항체의 제조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3D8-SFB 유전체를 포함한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 형질 전환하고 단백질을 발현시켜 제조합니다. 형질 전환한 대장균을 이용해 3D8-SFB를 정제한 뒤 저는 3D8-SFB 정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단백질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SDS 베이지 실험을 하였는데, 사진에 보다시피 35kb 베이스 페어 정도로 예상하던 사이즈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3D8-SFB 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D8-SFB 특성 두 가지인 가수분해 능력과 세포 투과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DNA와 RNA를 정제하여 이것을 이용해 3D8-SFB의 가수분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에보자임 테스트를 하였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3D8-SFB가 없으면 시간이 경과되어도 밴드의 변화가 없는 반면 3D8-SFB가 있을 시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되어 밴드가 옅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D8-SFB로 감염 실험을 수행할 세포인 생선표피 세포 EPC 세포에서 투과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D8-SFB를 처리하고 이를 감지할 수 있는 형광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장의 형광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칼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빨간색은 3D8-SFB를 나타내며 파란색은 세포의 핵을 보여주는데, 사진을 통해 3D8-SFB가 세포벽을 투과하여 핵 바깥의 세포질에 머물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3D8-SFB의 가수분해 능력을 이야기하였는데, 이 특성 때문에 항체의 농도가 너무 높거나 오래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가 죽게 됩니다. 따라서 항체로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유독성 검사를 위해 다양한 농도로 3D8-SFB를 처리하여 관찰해본 결과 이전 선행 연구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 5와 10 마이크로몰 농도에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거의 동일한 생존율을 보였고, 더 높은 농도에서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VHSP의 감염을 확인하였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은 좌측은 정상적인 세포이고 우측은 감염된 세포입니다. 세포의 모양 변화 그리고 세포의 사멸을 통해 EPC 세포에서 VHSP의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할 실험에서 처리해야 할 적절한 바이러스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 농도로 희석하여 정상세포와 비교하여 생존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앞서 관찰한 바이러스의 농도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여 3D8-SCFP를 세 가지 농도인 0, 5, 10 마이크로몰 농도로 바이러스 처리 전에 미리 처리하여 EPC 세포를 외형한 뒤 바이러스를 처리한 뒤 바이러스나 3D8-SCFP를 둘 다 처리하지 않은 정상 EPC 세포와 생존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왼쪽 검은 막대 그래프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EPC 세포로 농도가 진해질수록 3D8-SCFP를 전혀 처리하지 않은 세포를 나타내는 하얀 그래프는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지만 5와 10 마이크로몰을 처리한 세포는 바이러스 농도와 무관하게 생존율이 정상세포의 80%에 달하며 3D8-SCFP를 처리하지 않는 세포에 비해 2배 이상 생존율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연구에서는 세포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플라그 어세이와 뒤이어 바이러스 유전자 양을 QRT-PCR로 증폭하여 실제 바이러스 유전체 양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세포인 EPC 세포를 실험실에서 주로 다룬 사람이 없었고 동물 세포에 비해 배양이 좀 까다롭고 성장 속도가 느려서 실험이 계속 실패하여 두 실험을 못하였으나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하여 3D8-SCFP가 배양 바이러스의 감염의 저지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3D8-SCFP가 있는 환경에서 VHSP의 감염 예방의 원리를 보식도로 보인 것인데요. 가장 왼쪽은 VHSP의 바이러스만 있을 시 감염과 바이러스 증식 주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핵에서 생성된 바이러스 유전체는 mRNA 형태로 세포질에서 번역되어 완전한 바이러스가 되어 세포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가운데는 어떻게 3D8-SCFP가 세포에 침투하여 세포질에 잔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데 세포벽의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3D8-SCFP는 카베올렛 리피드 레프트 엔도사이토시스 사이토조를 이용하여 세포질에 배출되어 잔존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한 메커니즘으로 3D8-SCFP가 세포질에 잔존하게 될 시 핵에서 배출된 VHSP 바이러스의 mRNA를 분해하여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것을 보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를 보았으므로 세포가 아닌 실제 물고기에서 이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실험을 구체적이게 계획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